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현장에서 스마트팜을 지금 고려하시거나 아니면 경험하는 분들이 꽤 많은 모양이네요. 저희 청취자 중에 목동이 계시거든요. 목장하시는 우유 짜는 목동 윤식이님. 이게 스마트 관련해서 우리가 견적을 받아봤는데 우리 목장에 15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견적이 우리 예상보다 너무 비쌉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AS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8024님.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이 많은데 AS가 원활치 않은 거는 좀 보완이 돼야겠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영양소가 그대로인지 궁금하다. 망고세븐님. 저도 이게 궁금하긴 하네요. 어떤 형태로 발전해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농촌이 좀 달라져야 한다. 이것만은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사이에 손님 오셨는데요.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연구실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어떤 것 따져볼까요? 네, 오늘은 그 카카오 모빌리티가 최근에 그 택시 호출과 전기 그 자전거 요금을 잇따라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플랫폼 독점과 요금 인상 논란이 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은 이 문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저희도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언급하게 되는 회사인데 네. 이제는 웬만한 대기업보다 돈도 많고 계열사도 많고 웬만하지가 않고 이제 그렇죠. 대기업입니다. 웬만하지 않습니다. 예, 대기업이고요. 이제는 카카오 의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보다 그 주식으로 기준을 네. 치면 더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플랫폼 요금 인상 문제 자주 거론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그 최근에 이제 카카오티가 그 카카오티를 택시로 부를 때 이제 배차율을 높이는 스마트 호출제라는 게 있어요. 이거 이제 건당 이제 정액 요금 이제 1,000원인데 이거를 이제 그 탄력 요금제로 바꾸면서 최대 5,000원까지 이제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 6일부터는 일부 지역에 이제 공유형 전기 자전거 요금도 분당 100원에서 150원으로 50%나 인상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연이은 그 요금 인상에 이 택시 기사들과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 카카오티가 이제 국내 이 플랫폼 시장의 이제 90% 정도를 차지하게 되니까 이제 슬슬 이제 본격적으로 이 수금 본색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금 본색이요? 네. 아니 가뜩이나 지금 뭐 구글 인앱 결제다, 유튜브 프리미엄이다, 여러 가지 그 쿠팡 이츠다 다 네네. 수수료 아니면 이용료 올려서 소비자들이 좀 버겁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뭐라고 합니까? 카카오 모빌리티 같으면은 이제 그 이런 탄력 요금제가 네. 이렇게 이용자들한테 부담만 주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이 빈택시가 많은 지역에서는 이용자가 무료로 이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기 자전거 같으면은 15분에 이 1,500원씩 내던 기본 요금이 있었는데 이걸 폐지했기 때문에 이제 단거리 이용자들한테는 이익이 된다는 점을 좀 부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에는 전체 요금으로 놓고 보면은 이건 인상된 것이 분명하고 그 요금 그 부담을 이용자들에게 뭐 지운 것도 좀 사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 플랫폼의 어떤 독점적인 지위가 없었으면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지적들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무엇보다 이게 인상 시점이 좀 문제인데요. 네. 그 카카오 모빌리티가 내년에 기업 공개, 그러니까 이제 그 상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영업이익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거 몸집 부풀리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요금 인상 이런 거에 좀 나선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이제 지적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이 대주주의 이제 이익을 위해서 네. 이용자들한테 요금 부담을 지운 것 아니냐라는 뭐 이런 비판도 가능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증시 상장을 앞두고 기업 네.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 필요가 있다. 그런 주장인데 네. 이 회사가 사실상 지금 플랫폼 시장의 거의 독점적 사업자잖아요. 네, 택시 플랫폼 90% 가까이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정부 기관에서 네네. 부당하게 가격을 조정한다,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요? 예, 뭐 지금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뭐 분명한 좀 입장이 없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이런 그 반독점 당국이 시장 가격을 규제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현실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이 시장 가격을 이제 규제를 하려면 이 가격이 부당하게 높아서 네. 소비자들한테 불이익을 줬다는 어떤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 최근에 이 그 플랫폼 업체들 같으면은
이 요금을 이제 알고리즘 체계로 네. 고유한 어떤 알고리즘 체계로 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이 그 독점 행위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고요. 그 또 하나는 이제 이 가격이 이제 비교가 돼야 되는데 그 플랫폼 그 업체들은 플랫폼 시장에서 이미 이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군요. 그렇죠. 비교 가능한 이제 그 업체가 없어서 가격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힘들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도 공정위가 공정위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최근에 네. 구글 인앱 결제 관련해서 법안이 제출되고 나서야 네. 방통위하고 공정위가 서로 내소관이니 내가 그렇습니다. 담당하겠습니다. 뒤늦게 네. 싸우고 있잖아요. 네. 소비자들이 불편하다고 하기 전에 미리미리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이 카카오에서 예를 들어 택시 호출 문제 이런 거 보면 빨리 배차 받으려면 네. 혹은 빨리 좋은 콜을 잡으려면 돈을 더 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이 급행료를 내라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모든 사람이 이 급행료를 내면 모든 사람이 먼저 콜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급행료를 안 내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거지 내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게 아니지 않나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되면 조삼모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일이 앞으로 아마 계속 반복될 거라고요. 플랫폼 사업이 지금 뭐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네. 있으니까 요걸 어디서부터 풀어나가면 좋을까요? 일단 그 정치권에서부터 좀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좀 되는데요. 이 구글 그 인앱 결제 그 관련한 그 법을 만든 것과 같이 지난 6월에는 이제 한준호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으면은 이 대형 플랫폼 기업의 요금하고 수수료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처럼 뭐 이 관련 법을 좀 신속히 개정하거나 뭐 입법하는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플랫폼 독점 행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좀 대응하거나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대안들이 마련되는 게 좀 무엇보다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앞서 이 공공 플랫폼처럼 네. 뭐 좀 사그라들었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뭐 대안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공공 플랫폼 이건 좀 고민이 돼요. 공공이 민간을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다만 플랫폼 사업자들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나갈 때 이걸 그냥 손 놓고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대 기업보다도 어쩌면 소비자 접점이 훨씬 크니까요. 네. 균형 있는 시각으로 기사 파헤쳐보는 따져봅시다. 오늘은 참세상 연구소 홍성만 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